여기가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그 에너지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 두 가지를 모두 같이 경우의 수가 나와서, 그래서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마찰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이제 경사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특정 구간에서 마찰이 생겨. 그렇잖아? 그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그걸 막 집어넣고 막 복잡하게 막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킬러 문제로 이제 이게 이 파트가 이제 킬러 문제로 쑥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연력학의 법칙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연력학의 법칙도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때 이제 그 대상이 기체잖아. 그래서 그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또는 일을 받을 건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쭉 그냥 역학적 연력학하고 같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먼저 일. 자, 일을 봅시다. 자, 일, 워크죠, 워크. 자, 일은 과학에서 일, 이거는 그냥 별거 없어, 그냥, 그치? 이거는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은 어떤 물체에다가 이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반드시 뭐냐면은 힘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반드시 이동 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는 힘을 받아서 S만큼의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일을 했다. 자, 일이란 거는 바로 이제 요건데, 자, M이라는 물체에 자, 이쪽으로 F의 힘을,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더니, 자, 이 물체가, 자, 요렇게 S메타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그대로, 자, W는 FS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이 힘의 100%가 온전히 일로 전환이 된 거야. 그래서 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자 일치한다면 온전히 그 힘의 100%가 자 W로 전환이 됐다. 단 마찰이 없을 때야. 알지? 마찰이 없을 때. 자, 마찰이 없을 때는 뭐야? 알짜 힘에 의해서 일을 한 거고. 알지? 알짜 힘에 의해서 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린 이거를 또 두 개로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자, 요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나는 여기에 F의 힘을 가했답니다. 그런데 자, 얘가 이렇게 가면서 S만큼 이동했대요. 자, 얘기가 달라져요. 마찰이 있다면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 빼기 요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힘에 의해서 S만큼 움직였지. 그치? 그러니까 F에 대해서 한 일은 요 알짜 힘에 의해서 한 일하고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순일이라고 그래. 순일. 자, 순일은 F가 한 일, 그리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빼기 마찰력이 한 일. 자, 이렇게 빼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마찰력이 한 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찰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구분을 좀 해주고, 마찰력이 없다면은 가한 힘은 그 100%가 온전히 W로 전환이 됐다. 그래? 그러면 얘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1 되는 거지. 그치? 1 되는 거야, 이거. 왜? 가한 힘이 전부 다 1로 전환이 됐으니까. 즉, 가한 에너지가 전부 다 1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즉, 여기에는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할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자, M이라는 물체를 자, 이쪽으로 F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상관없어. 아, 근데 얘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S메타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가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각 세타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치? 그러면 이때는 가한 힘 F가 자, 100% 1로 전환이 됐다? 아니다. 알겠죠? 100% 1로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자, 가한 힘은 바로 요 힘이 순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쭉 연결해 버리면 자, 여기가 각 세타면 이게 무슨 관계야? 코사인 세타? 자, 요 힘과 요 힘은 무슨 관계야? 그렇지,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F 순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물체를 일정한 힘으로 가는데 가한 힘과 운동 방향의 요 각이 어떻게 돼요? 커질수록 순힘의 크기는 순힘의 크기는 작아지죠. 그치? 자, 그러면 요 세타가 90도일 때는 즉 F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는 근데 운동 방향은 이쪽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가 뭐가 돼? 그렇죠? 0이기 때문에 F 순 힘이 0이 됩니다. 즉 가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면, 그치? 그러면은 이 가한 힘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F가 순 힘이 0이 돼버리니까 이런 거지. 자, 내가 물체를 들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물체 어떤 힘으로 가고 있어? 중력에 대해서 떠받치는 수직 항력으로, 그치? 이거 힘을 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가하는 힘과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수직이니까 나는 지금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니 안 한 거니? 안 했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한 거죠. 그치? 이때는 내가 일을 한 거죠. 요거는 중력이 일을 한 거죠. 그치? 중력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관계 좀 잘 좀 확인하자. 그래서 가끔 이제 그래서 이제 각도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그치? 각도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탈면에 요 각을 달리했을 때, 자, 그때 중력이 한 일의 양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속도의 크기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치?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됩니다. 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당연히, 자, 여기 거리고 F 힘이니까 기울기 아니면 면적인데 이때 면적이, 자, FS기 때문에 W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차피 뒤에 우리 연력학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가자. 미리.
이상기체는 어떤 기체일까? 내신에서 배웠잖아. 아이디어란 기체야. 자, 이상기체. 지금 연력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가볼게. 어차피 거기서 일을 다루니까 미리. 자, 뭡니까? 이상기체. 너 지금 투 뭐 하지? 물투만 하나? 화투 하지? 화투 수업 들어갔지? 지금 화투 일단은 하고 있지 않아? 그 피비는 할 때 안 배웠어? 왜 안 들어? 중요한데 들어야 돼. 일단은 만큼은 들어도, 왜냐면 그 연력학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 연력하고 연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화투 일단은 내용이야. 자,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정이지, 가정. 그럼 기체 분자 운동론이 어떤 거냐? 기체는 자유로운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운동한대요. 직선 운동. 직선 운동. 그래서 자유로운 직선 운동 하니까, 자, 이상기체끼리 서로 가까워지면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가다가 끌려가잖아. 그럼 직선 운동 하지 않지?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체 분자 간의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어. 자, 근데 입자 간의 인력이란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간의 인력 때문에 얘네들이 고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가 되고 기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체 상태 안 되죠. 액체 상태 안 되죠. 오로지 기체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분자간에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이상기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얘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상기체는 자신의 크기가 0이랍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기체끼리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럼 직선 운동 못 하거든. 그러니까 충돌하더라도 서로 통과해야 돼. 크기가 0이야. 하지만 질량이 0이란 건 아니야. 질량은 가져.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73.15도씨. 즉 절대 0도, 0도 K에서 이상기체 부피는 0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자, 얘네들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 평균이 뜻하는 거는 한 개, 이상기체 한 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에. 그치? 그리고 2분의 1 mv의 제곱. 또는 우리가 v바에서 평균 속도 제곱.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야. 우리가 연력학이라는 것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력학은 이상기체라는 전제 하에 그 1법칙, 2법칙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2법칙에서 그럼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이상기체에서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거, 온도, 압력, 자, 그리고 기체의 몰수예요. 그래서 부피를 V로, 온도를 T로, 자, 압력을 P로, 몰수를 N으로. 어차피 연력학에서 할 내용들이야. 미리 땡겨서 하니까 잘 봐도. 그러면은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관계다. 절대 샤들의 법칙. 압력하고 부피는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보일의 법칙. 자, 기체 몰수하고 부피는 비례 관계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이 두 식을 연결시키면 PV는 NT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자, 비례식이니까 상수값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nRT라는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과정을 다룰 때 이 공식 쓰잖아. 이 공식으로 열과정을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막 등온, 등압, 뭐 정압, 아니면 등적, 막 이런 거 있잖아. 단열, 막 이런 거 할 때. 표현 n할 때 쓰고 따질 거야. 자, 요 R은 우리가 이제 기체상수라고 그래. 기체상수. 그치?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야. P분의 nRT라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압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말이야. 압력의 정의가 뭐야? 압력의 정의.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알지? 그래서 압력 P는 면적분의 힘 F예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갈게요. 연력학 할 때 더 자세하게 다시 유도하면서 단위까지 다 얘기할 거야. 자,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가 메타 제곱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 불러? 파스칼이라고 부른다. 알지? 그래서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 제곱. 바로 이제 이거고, 자,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압력은 면적에 작용한 힘이야. 그럼 이제 이거지. 요렇게 실린더가 있어. 실린더에. 자, 이 실린더에 이상 기체가 있어요. 이상 기체. 알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피스톤이 요렇게 있거든. 자, 그래서 27도씨입니다. 그러면 얘를 온도를 올릴 거예요. 자, 피스톤이면 뭐야? 압력이 같다. 알겠지? 압력이 같아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로 똑같아요. 알죠? 근데 온도를 올렸죠. 그 온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알지? 자,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아, 온도를 올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자, 면적분의 힘 F입니다. 알죠? 면적분의 힘 F예요. 그러면은, 자, 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 L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해봐. L 해봐. 자, 어떻게 되니? A 곱하기 L은 면적 곱하기 길이. 부피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L이 되겠죠. 그러면은 넘기면 PV는 FL이 됩니다. 알지? 그럼 PV가 FL이고, 그랬을 때, 자, 힘 곱하기 거리잖아. 이게 바로 뭐야? W야. 아,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PV 또는 P 델타 V. 그리고 델타 V가 0보다 커야 기체가 한 일이지. 그치?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미리. 이 내용 다 알아? 다 알겠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연력학과 관련해서 이제 기체가 한 일까지 이제 다 체크해 봤어. 알겠지? 자.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다음에 자, 에너지가 나올 거야. 에너지.
자,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고, 자,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에너지와 일 사이에는 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특히 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요때 열역학에서는 바로 뭐야? 이것이 바로 열기관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원이 기관 밖에 있으면은 외형기관. 이 에너지 공급원이 기관 안 속에 있으면은 내형기관. 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지.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우리가 에너지를 분류를 좀 할 거야. 어떤 분류냐면은, 이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요.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형태하고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사용되는 그 형태가 관찰이 되는 거야. 관찰. 그러면 자, 이게 관찰되는 걸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사용될 때는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이거지. 뭐야?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됐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장된 에너지는 관찰할 수가 없어. 관찰이 안 되니까 이 에너지는 드러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요. 연력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엔탈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엔탈피라고 하고, 자, 이상기체일 때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알겠지? 자, 그리고 핵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볼 수가 없어. 관찰이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종이는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종이는 셀룰로스라는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종이의 화학 에너지 지금 보이냐? 여기서 막 에너지가 뿜뿜뿜 막 튀어나와?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저장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발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그치? 탄화수소 하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는 화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석탄에서, 석유에서 막 에너지가 막 튀어나와? 아니거든. 그냥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소, 불을 붙였더니 얘가 연소가 되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럼 이 빛과 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이 될 때 빛과 열의 형태로 바뀌면서 화학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 가지고 뭐 화력 발전을 한다. 그럼 그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란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 요 관계에서 뭘 얘기할 거냐? 바로 에너지 보존. 자,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인데. 자, 에너지 보존은, 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에너지 보존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총량은 일정한데 그 중에서 에너지는 그 형태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총량은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의 에너지는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 이게 유용한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에너지야? 손실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이 뭐 100kJ인데 그 중에서 사용을 40kJ를 했고, 자, 손실되는 것이 60kJ라면 그럼 나는 100이란 에너지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40밖에 없잖아.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뭐야? 0.4 또는 40%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손실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야. 그래서 보통은 뭐 가장 대표적인 손실 에너지가 열 에너지, 뭐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라든가. 오늘 이제 열이 나왔는데 그 열을 난방했어. 그럼 그건 사용하는 에너지야. 그치? 근데 이제 냉장고 뒤에서 열이 나와. 그건 사용하지 않잖아. 그건 버려지는 손실된 에너지야.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요 관계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에너지 개념을 먼저 좀 잡아놓고 있어. 그래서 에너지는 일과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단위는 모두 다 자, 줄의 형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줄은 1뉴턴 per meter. 알지? 1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줄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다룰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고,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는 자, 속도를 가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뭘 가져요? 방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위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속도를 가짐으로써 갖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알지? 자,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 운동하다가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 했지만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포텐셜 에너지야.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 자, 요 K는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키네틱이라고 그래. 키네틱. 그리고 여기가 영어로 이제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은 뭐냐면 잠재적인 거지. 잠재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어떤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위치가 변하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잠재적 에너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렇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운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위치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는 거리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의해서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자, 전환이 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와 일 사이의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운동 에너지 보면 자, 이때 일직선상이란 얘기는 위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란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에 자,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면 자, V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알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 어떻게 돼요?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가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자, 힘을 가했대요. 힘을 가했대요. 그래서 얘가 자, 요렇게 얼마일까? 자, 10m를 이동했답니다. 알겠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10m를 힘을 가했대요. 자, 요때 예를 들어서 2m/s가 됐대요.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였는데 속도가 변했지. 그러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만큼 자, 이 물체의 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힘의 주체가. 물체가 힘을 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거죠. 받아서 움직이니까 물체가 일을 한 게 아니야. 힘을 가한 주체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A가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어. 그럼 A가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한 일이 되면 안 되지. 물체에 가한 일. 또는 자, A가 물체에게 일을 했으니까 물체는 A한테 뭐를 받아? 받은 일. 알겠지? 그러니까 물체에 가한 일, 힘을 가한 주체가 그러면은 다 힘을 받은 당사자는 받은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물체가 받은 일이 됐지.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 되지 뭐. 2분의 1, 2kg, 자, 그리고 V 제곱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4줄에 일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체가 받은 일은 4줄이야. 그런데 얘는 FS잖아. 자, S가 얼마입니까? 10m예요. 그럼 F는 얼마가 돼요? 0.4 뉴턴이 되겠네요. 잘 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쭉 가. 0.4 뉴턴은 2kg 곱하기 A니까 가속도 A는 0.2 m/s 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0.2 m/s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2초가, 자, 1초당 0.2가 증가하니까 2m/s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10초입니다. 그쵸? 그치? 그러면은, 10초 동안 힘이 작용했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10초 동안 10초 동안 힘이 작용했구나.
그래서 10초 동안의 충격량은 F 델타 T니까 0.4 뉴턴 곱하기 10 세크 4 뉴턴 세크에 뭐가 나와요?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델타 P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kg 곱하기 델타 V. 자, 얘가 4죠. 얘가 2잖아요. 그래서 2 나오잖아요. 다 연결되죠. 그래서 다 연결돼. 지금 이 공식에서 F는 MA부터, 그치, 운동에너지, 힘, 그자, 일에 대한 공식 들어가고, 운동량, 충격량까지 다 나왔잖아.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과 특히 역학적 에너지는 이걸 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어느 하나가 막히면은 바로 다른 걸 이용해서 풀어버리란 말이야. 이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마다 네가 이제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운동량이고 운동량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항상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일과 역학적 에너지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근데 그것이 풀리면 좋아. 그치? 안 풀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빨리 돌리란 말이야. 지금 내가 돌렸잖아. 다 돌려놨잖아. 다 맞잖아.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좀 문제 풀 때 막히는 거, 그럴 수 있잖아. 아무리 쉬운 문제도 문제 푸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나 나도 모르게 이게 순간 버퍼링이 올 수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 우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바로 자,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자, 얘는 위치를 가짐으로써 갖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포텐셜이 잠재적인 거예요. 자, 특히 얘는 이제 두 가지다 그랬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연직 방향으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 기준면으로부터 자, 위치에 따른 건데 특히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연직 방향으로 알지? 연직 방향으로 위치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연직 방향으로 위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면을 왔을 때 자, 물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10m야 5m야 얘는 0이야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얘가 반으로 줄어들고 얘는 0이 되잖아요. 자, 요 중력, 연직 방향으로 따지는 거지, 빗변 방향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의 위치 변하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준면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자, 포텐셜 에너지 크기는 변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뭐 빗변에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특히 롤러코스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롤러코스터 막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 따로 기준면이 없어. 그러면은 걔 바닥을 기준으로 갈 거야, 보통은. 근데 이제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주는 동영상 막 많이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을 기준점을 막 잡더라고? 이거 아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EP 플러스 EK입니다. 그쵸? 그러면 왜 이게 달라지냐면, 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만약 여기는 EP 플러스 EK거든? 여기를 기준하면 근데 여기 기준하면 얘는 EK만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순간적으로 요 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요 값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요 합이 달라지잖아. 합이 달라지니까 얘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준점, 항상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는 기준점을 꼭 봐야 된다. 특히 포텐셜 에너지. 물론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명확해요. 압축 안 됐을 때 지점을 기준점 놓으니까, 압축되지 않았을 때 지점을 기준점 놓으니까. 근데 이거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하더라도 나는 여기를 기준점 잡을 거야. 그럼 얘는 역학 포텐셜 에너지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F는 자, FS가 자, W고, 자, 이거는 연직 중력이니까 mg, 그리고 S를 그냥 위치 H로 넣어주면, 그치? 자, 바로 중력에 의해서 한 일은 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된다. 알지?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mg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다. 그래서 높이가 커지면 포텐셜 에너지 커지고, 높이가 낮아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고. 바로 이제 그 관계. 알지? 자, 다음.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뭐 별건 없습니다. 자, 일단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지. 탄성력. 자, 탄성이란 거는 변형이 됐을 때 되돌아가려는 힘이야.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탄성력의 방향은 가한 힘의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다. 탄성력의 방향은 가한 힘의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수평면에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F의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고서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럼 가한 힘은 이쪽으로 중력의 힘이 가해졌죠? 그럼 이쪽으로 뭐가 돼요? 탄성력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 가한 힘의 정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자, 여기가 X고요. 자, 가한 힘이면 내가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 탄성력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한 힘과 크기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쭉 이렇게 쭉 가는데 중요한 건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 더 이상 못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지. 왜? 어차피 용수철 같은 얘네들도 물질로 입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어쨌든 그 간격이 거리가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간격이 있단 말이야. 그 간격을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 끊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래? 탄성 한계라고 그래. 그래서 탄성 한계 이전에서 바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 X분의 F가 되죠? 자, 얘를 자, K라고 얘기하고요. 이 K를 용수철 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얘기했니? 상수하고 개수의 차이 있죠? 얘기해줬지? 자, 상수는 단위를 가져. 그러니까 어떤 단위냐? 뉴턴 퍼 센치, 메타, 뭐 이런 단위를 가져. 근데 중요한 건 같은 힘을 가더라도 어떤 놈은 요런 기울기를 갖고요. 어떤 놈은 요렇게 기울기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의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날까? 바로 용수철의 재질 차이란 말이야. 재질. 또는 두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용철의 종류, 재질, 두께. 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용수철을 썼다. 그러면 K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 F는 자 KX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야? 길이 힘이네.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면적이 뭐가 된다? 탄성력이 한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가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그치? 자 F는 탄성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KX에 변형된 길이 X라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성력에 의해서 한 일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원래 모양이 자 여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를 이제 기준점을 잡을 거야. 자 기준점을 잡았는데 내가 얘를 압축을 시켰어. 이렇게 압축시켰어. 그럼 기준점에서 어떻게 됐니? 이만큼 자 X가 그치?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요 용수체에다가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용처는 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가한 힘은 이쪽이기 때문에 탄성력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나오겠지만 지금 얘는 정지 상태거든.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은 거야. 안 움직이잖아. 그런데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되니?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리지. 그 이 운동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 의해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용철 꾹 누르고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변형이 됐으니까 일로 가는 탄성력이 있겠지만 안 움직이고 있거든. 자,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 탁 놓는 수가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치? 튕겨져 나오면서 어떻게 이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다? 요 압축된 용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요런 관계 잘 보면 돼. 자,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림이 되게 복잡하니까 기준점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자, 넘어가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진짜 간단합니다.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자, 이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 복잡한 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무조건 전제가 있어야지. 공기의 저항이나 모든 마찰이 없다. 다시 말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야.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공기의 저항 있어요. 자, 마찰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와 손실되는 에너지의 합이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합이 보존이 되는 거지 얘가 보존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얘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즉 EP 플러스 EK의 합이 보존이 되려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야 항상 이 둘의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EP 플러스 EK야.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거면은 어쨌든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은 자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무조건 얘는 그냥 일정한 거예요. 맞죠? 자 또는 2분의 1 ka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은 그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2분의 1 k a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는 뭘 보냐면은 위치 있지. 이렇게 문제가 그림이 주어지잖아. 이렇게 롤러코스터 주어졌어. 자, 그렇다면 그냥 여기를 이제 기준 좀 잡았네. 그럼 그냥 고민 없이 여기 그냥 2p 플러스 2k 해. 아, 여기도 2p 플러스 2k가 있고, 자, 여기도 2p 플러스 2k이고, 여기도 2p 플러스 2k인데 이것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자, 똑같은데 여기에서 정지니까 0이네. 존재하죠? h가 0이니까 얘가 0이죠. 다 있죠? 이거부터 그림에다가 다 표시를 하단 말이야. 그리고 같네. 그러면은 얘는 mgh야. 얘는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에요. 자,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얘는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주어진 질문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자, 이걸 또 이렇게도 나와. 그냥 얘를 진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여기에서 얘가, 자, 얘가 뭐, 얘에서 이 제로야, 이 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빨리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예요. 자, 정지 상태야. 근데, 자, 얘가 쭉 오다가 요 지점에 도달했는데 요 높이가 6m랍니다. 알죠?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다가 요 지점에, 자, 요 높이가 4m래요. 그래서 여기를 A, B, C고요. 모두 다 질량 똑같은 M이에요. 그렇지.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보기 나오지. B와 C의 운동 에너지 B는 몇 대 몇이다. 봐. 그치? 그러면 그냥 얘는 mg, 10mg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mg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4mg가 뭐가 돼?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여기는 4mg니까 플러스 6mg가 뭐가 돼요?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 C, B 이렇게 되겠지. 그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자, B를 구할 때는 그냥 요렇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전체 값 알면 하나 값 알면 나머지 값 나오잖아. 그치?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될 거야. 자, 만약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래서 B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뭐 0.1이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C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뭐 0.2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어쨌든 여기 역학적 에너지 크기 나오잖아. 그럼 손실된 에너지 크기는 그냥 mg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9mg가 되겠죠. 그치? 근데 위치가 6이니까 어떻게 돼? 6mg니까 운동 에너지는 3mg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일단 요거 표시하고, 그럼 손실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 손실되는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손실되는 거, 뭐 손실되는 것까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는.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야.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용철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처음 길이.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된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자, 힘을 가해서 요만큼 당겼습니다. 근데 당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만큼 A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탁 놔. 놈이 이제 되돌아갈 거야. 그 요 지점 왔어. 그 얘는 어떻게 돼? 이만큼의 위치 변화가 생겼으니까 요 X1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자, 요 V1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자, X2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돼? 요 X2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요 V2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기준점에 딱 왔어요. 그 기준점이니까 어떻게 돼? H가 0이잖아, 위치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고 이때 V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될까? 시간 지나면 얘가 1로 가잖아요. 그 똑같이 하면 돼요. 이때도. 그때 여기가 이제 V3면 그치? 그 여기가 이제 X3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이때는 가능한 게 뭐냐? 여기가 플러스 X고 마이너스 X지만 제곱이잖아. V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같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잖아요. 자, 여기가 10cm예요. 자, 6cm예요. 그러면은 4cm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치? 자, 여기가 2cm야. 그 여기는 8cm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럼 V1과 V2는 몇 대 몇입니까? V1과 V2는 몇 대 몇이에요? V1과 V2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2. 그치? 오, 안 숙네.